리더는 봉사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한다. 수많은 정치가가 권력과 특혜를 누리고 대기업 CEO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며 후하른 생활과 눈앞에 이익의 정신이 팔리는 세상에서 매우 예외적인 인물로 보였다. 짐 시니칼 이런 예외적으로 보였다. 시니칼은 코스트코의 공동설립자 겸 CEO로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소매 기업이자 최고의 브랜드 가장 가고 싶은 회사로 꼽혀왔다. 2012년까지 시네갈은 CEO로 있으면서 리더에게 조지는 특권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에 놓인 소소한 사무실에서 일했다. 손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회사를 방문하면 로비까지 내려가서 맞이하곤 했으며 자신에게 올려오는 전화도 직접 받았다. 심지어 그는 급여도 적게 얻었다. 그가 재임 기간에 수령한 급여는 CEO들이 받는 평균 연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시네갈이 대기업의 리더가 된 과정도 남달랐다. 그는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 출신이 아니었고 변호사나 공인에게서 자격증도 없었다. 10대 때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무리였다. 그는 지금은 대학교가 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 진학해서 전학사 학위를 받았다. 학교에 다닐 당시에 친구 하나가 새로 생긴 지역 소매업체인 페트마트에 근무하며 차에서 매트리스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친구의 일을 거들게 되었고 그렇게 하루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던 일이 그의 직업이 되었다. 회사에서 승진한 후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시네칼은 마트에서 일하며 진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멘토도 만났는데 바로 페트마트의 회장 소울 브라이스였다. 브라이스의 지도에 힘입어 그는 구매 담당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나중에는 브라이스가 브라이스 클럽 설립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1994년에는 제프리 브루트먼과 함께 코스트코를 세웠다. 코스트코는 급속히 성장했고 10년 뒤에 브라이스 클럽을 사들여 회사를 합쳤다. 사람에게 더한 가치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소매업계 전문가들은 시네갈의 성공 공식에 관심이 많다. 그는 상품의 가짓수를 제한하고 대량 판매에 초점을 맞췄으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광고에 돈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비슷한 전략을 취했던 경쟁자들과 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훌륭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직원들에게 후한 급여를 지급하면 훌륭한 인재와 훌륭한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충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코스트코는 소매업계 전체를 통틀어서 직원 이직률이 가장 낮은 회사로 꼽힌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야 한다고 믿는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직원들에게 대한 보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오픈도 정책을 실시했고 직원형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다. 또한 적어도 1년에 1번은 미국의 모든 코스트코 매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CEO가 관리자나 직원들을 만나러 매장을 직접 찾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직원들은 내가 그들을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서 매장에 온다는 것을 알아요. 시네갈은 유일하게 비판한 것은 월스트리트였다. 애널리스트들은 그가 직원들을 너무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의 급여를 낮추고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들을 몰아붙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시네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회사가 직원과 고객을 올바르게 대하면 수익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믿었다. 월스트리트의 비즈니스 방식은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 사이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50년이나 60년이 지나도 꿋꿋이 살아남을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네갈은 이익을 따지기보다도 직원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데 집중했다.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모든 혜택을 독차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덧셈 법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한 분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은근 힘을 쓰는 조직이 그렇게 불공평케 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도 100배, 200배, 300배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했다. 직원들을 우대하는 것은 단순히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훌륭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 또한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리더는 왜 조직을 이끄는 걸까? 세상의 모든 리더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양한 대답이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책임을 맡는다. 조직을 유연하게 움직인다.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준다. 훌륭한 회사를 만든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승리한다. 리더에게 동기부여가 중요할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게 중요할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지난 25년간 나는 동기부여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몇 년 전 한 개발도상국에서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강의했던 일이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그들에게 리더란 남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강의를 마친 뒤에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건 당연하죠. 전류한 이성이 지금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 말에는 꽤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 이를 계기로 리더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덧셈의 리더와 뺄셈의 리더. 많은 사람의 리더십을 성공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올리고 재능을 살려서 최대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리더십의 목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달리 나는 리더십이라는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전을 얼마나 돕느냐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본질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할 때 비로소 달성한다.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은 일정의 관계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상대방의 삶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만일 당신이 리더라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당신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전부다. 만일 이 질문에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당신은 뺄셈의 리더다. 뺄셈의 리더는 사람들의 삶에서 뭔가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빼앗는 사람의 90%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만일 그런 리더들이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얼마 가지 않아 빼기에서 나누기로 악화된다. 반면에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사람의 90%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왜 그럴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덧셈의 리더가 되려면 매일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할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그런 덕목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한다면 결국 그 가치는 곱하기로 늘어날 것이다. 세상을 바꾼 위인들은 이 셈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알베르트 슈와이처, 마틴 루터킹, 테레사 소녀, 말랄라 유사 푸자이 같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떠올려보자. 이들은 자신의 지위보다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들의 삶을 기록한 글이나 연구 자료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타인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나서지 않았다. 오직 인류를 위한 숭고한 봉사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봉사해야 할까? 짐 시네가라는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고 그들을 존중했다. 마틴 루터킹의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진을 이끌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살폈고 다른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다. 리더에게 최고의 장소는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히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봉사의 형태는 비전, 재능, 기회, 조직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한결같다.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가치를 더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고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 자신보다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밖에 없다. 소중한 이에게 소중한 것을 내밀어라. 그러면 나는 덧셈의 법칙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남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지침을 꾸준히 지켜왔다. 만일 리더로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대하라.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먼저 생각할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을 소중히 대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 미국식 수화에서 봉사를 표현하는 동작은 손바닥을 위로 해서 양손을 내밀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서번트 리더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잘 나타내는 동작이 아닌가 싶다. 서번트 리더는 열린 마음과 신뢰, 관심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고 위험을 감수한다. 봉사를 통해서 가치를 얻는 리더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봉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려면 그들에게 나눠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찰이나 관점을 알려줄 수 있는가? 이런 재능들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쌓은 기술은 오랜 친구와 실천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기회는 힘겨운 노력을 바탕으로 얻어낸 것이다. 또한 당신의 지혜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산물이다.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치는 더 늘어난다.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악하라. 경험이 부족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파악하기도 전에 서둘러 이끌려고 한다. 하지만 경험 많은 리더는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희망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며 그들의 포부를 이해한다. 또한 그들의 감정과 정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노련한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그런 뒤에 비로소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래야만 조직 리더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이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마지막 가치는 당신과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냥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나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항목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봉사하라고 권장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예를 제시하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신약에 나오는 구절을 좋아한다. 사람들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마치 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제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마치 목자가 그의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자리하게 했듯이 모든 민족을 나눠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금지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지었을 때 묵을 것을 주었다.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언제 은숙이 말한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벗을 것 없는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너에게 해준 것이다. 자, 리더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할 때 신은 당신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의 사적인 것이다. 셈과 어긋나는 계산, 덧셈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이 삶의 가치를 더하는 리더가 된다면 결국 처음에 예상했던 셈은 어긋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면 훨씬 큰 것을 얻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타인의 삶에 더해진 가치는 몇 곱절로 되돌아온다. 이런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받는 깜짝 선물이다. 덧셈의 법칙과 관련해서 내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흔히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도움받는 사람을 약자로 생각한다. 누군가의 고충을 해결해 주면서 그를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대한다. 이런 태도가 일종의 우월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섬긴다면 그들의 가치를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변화하고 삶도 변화한다. 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내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나도 리더의 지위를 내려놓겠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 또한 나는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더해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기로 한 것은 내 개인적인 결정이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온 생각이며 매일 실천하기로 혼자 마음먹은 일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라 속속 그 대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타인을 도움으로써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는지 알게 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봉사에 동참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오로지 타인에게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편 나는 봉사의 보람을 삶의 후반에 가서야 느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람은 너무나 일찍 찾아왔다.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삶의 가치를 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꾸준함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개발해야 했다. 즉 끝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한편 무언가를 계속 생산해내야 했다. 그때는 이 두 가지 복리 효과를 내서 나의 성공에 그토록 크게 기여할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이런 보상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상은 깜짝 놀랄 만큼 컸다. 미국의 육군 장군 노먼 슈워츠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언덕 위로 끌어올리려면 나 자신이 정상 가까이 올라가야 한다. 나는 타인의 삶의 가치를 더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줄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남에게 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돌려받았다. 사람들에게 안겨준 성공은 나의 성공이 되었다. 나의 성공이 되었다. 더한 가치는 곱절로 들어온다. 우리는 타인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일이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어렴풋이 시작한다. 하지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2016년 어느 날 나는 엘레베마주 버밍엄에서 목사이자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호지스와 골프를 치러 갔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비영리자의 이사회 회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었다. 훌륭한 사람이 있고 좋은 친구였다. 나는 다음 홀로 이동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겸손하게 당장은 생각나는 게 없다고 말했다. 나는 요즘 어떤 일에 가장 열중하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랜드 칼리지라는 학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제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요? 그는 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돈으로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매년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나는 그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내가 직접 경비를 내고 버밍엄으로 날아가 그에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기부자들과 초청 모임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행사를 개최해서 나는 연설을 하고 그는 행사의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다. 우리는 계획했던 행사 당일에 적지 않은 기금을 모았다. 더 놀라운 일은 여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속속 기부의 대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나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덧셈의 법칙. 실천 면역.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가치를 더하는 행위를 삶의 일부로 정착시키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